3차 시에는 호스피스적 접근과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6월 24일로 기억이 됩니다.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 보장을 위한 제1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죠. 2019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이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스피스 대상 범위가 이제 암이라든가 그 외에 뭐 한 4개 정도 질환 대상이 있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다양한 질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호스피스 문제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가정형 범위의 그런 서비스에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지역사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종합 계획에서 밝힌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특히 이제 호스피스 활동은 중세기로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성지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룻밤을 편히 쉬어갔던 그런 그 숙박업소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픈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숙식과 또 약을 제공해주고 필요한 관심을 베풀어 준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에는 접대하는 사람과 어떤 손님, 이 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돌보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 전의 휴식이라든지 또 남아있는 생을 정리하고 또 치유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보살핌, 어떤 돌봄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죽어가는 그런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주고, 또 환자가 위험을 유지하면서 평화스러운 마음을,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죽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죽기 전까지 환자의 그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울러서 환자의 가족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이 호스피스라고 볼 수가 있죠. 대개 좀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손님이나 여행자들을 가정집에서 따뜻이 맞이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렇게 손님에게 편안한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고 보살피는 데서부터 이제 호스피스가 시작됐다는 거죠. 기록에 보면 AD 475년에 건축가인 트로마닌이 기독교인 호스피스 수도의 건물을 지어가지고 성지 순례자나 병든 사람, 또 죽어가는 사람에게 장소를 제공해서 돌본 그런 예가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17세기 초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거리의 불황자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성 빈센트 폴에 의해 창립된 자선수녀단, 1836년에 독일에서 폴리니더 문스터 목사 부부에 의해서 또 설립된 카이저베르트 여집사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소외되고 병든 사람과 임종자들을 보살핀 그런 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간호학의 효시를 이룬 그 플로렌스 라이팅게일도 바로 후자의 그 여집사단에서 3개월간 대상자들을 간호한 바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호스피스는 187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 세워진 성모 호스피스와 1905년에 자선 수녀단에 의해서 설립된 런던의 성 요셉 호스피스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 호스피스의 창시는 19세기 중엽에 자선 수녀의 소속인 듀블린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67년 영국의 여의사 시시리 사운더스가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를 부흥시키면서 근대 호스피스 케어의 발전에 기틀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호스피스가 제도로서 정착되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전반적인 돌봄에 기초를 두었고, 또 뭐 휴식이라든가 친절, 청결, 존중, 어떤 수용 이런 형태였지만은 1979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병원 내에 호스피스 병동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태는 바로 호스피스 병동과 또 가정 호스피스, 그리고 병원 산재형 호스피스 등 이런 다양한 형태로 호스피스 돌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호스피스는 마리아의 작은 수녀단에 의해서 1965년 강원도 강릉에 14개의 병상으로 개원한 갈보리 의원에서 임종자들을 간호하기 시작한 것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실제된 호스피스의 첫 관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79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주최한 그런 임종 환자를 위한 워크숍에서 한국 최초로 이 호스피스 교육이 실시된 이래 1981년에 가톨릭 대학 의과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간호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88년에 호스피스 병동이 설치됐고, 그 해에 세브란스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성보아우르 병원, 뭐 전주예수병원, 고신의료원, 뭐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말 그대로 호스피스과를 설치하고 호스피스 환자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관은 아니지만은 충북 음성의 꽃동네에서는 무위탁이라든가 불황인, 이런 정신질환자,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를 수용하는 그런 시설과 함께 임종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976년도부터 임종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교회라든가 어떤 단체를 중심으로 사랑의 호스피스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몹시 비 내리는 날 우산 없이 혼자 초라한 모습으로 비를 흠뻑 맞으며 걸어가는 이에게 비를 우리가 오지 않게 할 수는 없지만은, 또 비를 대신 막아줄 수는 없지만은 얇은 우산을 같이 받쳐주며 가는 곳까지 따뜻한 그런 체온을 느끼며 외롭지 않게 걸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을 강나루까지 손잡고 바라다주며 잘 가라고 손을 흔들고 나중에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라고 그럴까? 그 아름다운 이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란 인간 존중이라든가 인간의 이해, 또 인도주의의 입각에서 죽음이 예견되는 그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그런 신체적, 정서적, 사회 경제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별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그런 총체적 돌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또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적인 면에서 한번 본다면 죽음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들에게는 현재와 같이 죽음이 있고 죽음을 넘어선 내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우리가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말 그대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남은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근대 호스피스는 임종이 6개월 이내로 예견되는 그런 원래 말기암 환자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되었죠.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매우 흔한 병으로 볼 수 있는데, 3사람 중에 1사람은 일생 동안에 암에 걸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병이죠. 그래서 암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도 사망 원인 중에 뇌출혈 사고사 다음으로
우리 주위에 흔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죽는 경우에는 인간답게 그들 가족에 둘러싸여서 평화 속에서, 즉 사랑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누구나 바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의 소박한 바람을 호스피스가 해결해 줘야 되고, 또 실제로 해결해 주고 있기에 호스피스는 우리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선종의 개념이 있고, 또 이것은 가족에게 둘러싸여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임종을 맞는 것을 말하는데, 이 호스피스는 바로 이러한 선종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현대사회에서 호스피스가 필요한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질병 구조의 변화라든가 의학기술의 그 발달로 인한 그 말기 환자의 많이 증가가 되죠. 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는 등 말 그대로 생활 양식이 변화해서 말기 환자의 간병이 사회화될 그런 필요성이 증가하고, 또 말기 환자의 의학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의료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완화 의료의 필요성이 증가되는 거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거. 죽음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대상이고,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엄숙한 생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나름대로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보면요, 특히 남은 여생이 6개월 미만인 그런 환자를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의 단위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고요. 또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치유하는 대신 증상을 조절함으로써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 자원 간의 상호팀 접근으로 서로 협력하여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분이 되고요. 또 관계되는 전문 의료인이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위한 의사소통과 지지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또 임종 과정 동안 슬픔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추후 사별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말기 환자 돌봄에 관심 있는 전문가, 즉 학생이라든가 종교인, 자원봉사자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거고, 또 말기 환자의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기여를 하는 거고,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선교적 사명을 완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개 이제 영역을 보면 이 시설 호스피스라는 게 우리는 없지만 이런 부분인데, 이 유형은 호스피스만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고, 이 경우 누구든지 환자를 의료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을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고, 환자의 기존 주치의가 호스피스 가입 후에도 그대로 주치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정적인 분위기를 갖춘 독립 건물을 가지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죠. 이게 이제 독립형 호스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원 호스피스는 병원 내의 일부 병동이라든가 병실을 이용해서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타 직원이나 사람들이 어떤 죽음의 장소로도 볼 수 있는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 부속형이라든가 병원 산재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또 가정 호스피스, 호스피스 요원이 환자의 각 가정을 방문해서 돌보는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경비가 적게 들고 환자로서 자신의 집이라는 그런 편안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족의 휴식을 위해서 일시적인 입원을 허용하고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아무 때나 호스피스 요원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찾아가는 호스피스 제도를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 호스피스, 낮 동안에 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은 병원이나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본 원칙은 바로 임종은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통증 조절, 즉 완화, 이게 바로 치료의 목적이다 할 수가 있고요. 치료의 범위는 환자와 사별로 인한 남은 가족의 지지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상호 훈련된 팀이 필요한 치료의 모든 부분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해가요.
또 타인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려는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고, 이것은 죽어가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인종이라든가 국적, 종교, 경제적 지위 등의 차별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베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대상자는 예를 들어 암으로 진단받은 수술이나 항암요법 등 그런 의학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든가, 의사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자, 또 의사의 동의나 의뢰가 있는 경우, 또 환자나 가족이 증상 완화를 위한 비처리적인 간호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또 가족이나 친지가 별로 없어 호스피스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선정되는 경우, 또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 활동은 다른 건강체계와는 달리 호스피스 팀을 통해서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전인을 목표로 전문직과 비전문직 요원이 협동해서 임종 환자를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건강 전달 체계라든가 의료 지식은 전인 간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반이 됐고, 그것은 양이나 복잡성에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전문직 그룹이 환자와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되었습니다. 이 전문직 그룹은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고, 학제적 팀의 개념으로 혹은 전문직 팀의 의미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카니스와 골린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보면, 학제적인 팀은 기능적 단위로서 간호를 제공하면서 서로의 그 활동을 조정하는 다양하게 교육된 개인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각 개인이 모여서 호스피스 팀을 구성하지만 팀은 개인의 통합을 초월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간호를 분담하고 통합하기 위해 조정자가 있고, 또 팀 구성원은 임종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투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돌봄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호스피스의 철학의 어떤 적용, 또 헌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팀의 기능은 환자를 포괄적으로 돌보는 데 있고, 팀 구성원은 확고한 목표와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활동하는 데 있어서 호스피스 철학과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정의를 보면 전문직 팀은 소그룹으로 구성되고, 각자는 다른 전문직으로 교육을 받고, 또 고유한 그 기술을 소유하고, 공동 문제에 관해서는 일의 한계가 조직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각 구성원은 그들의 재능을 그룹에 기여해야 하며, 계속적인 상호의 의사소통이라든가 팀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제공되는 팀 활동 범위 내에서 개인의 노력을 평가하고, 또 결과에 대한 어떤 그룹 책임 등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팀 구성원 개인 간에 바로 고유한 전문 지식과 다른 구성원의 공헌을 수용하는 그런 능력과 의사 결정을 유도해 나가는 그런 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팀 기능에 그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는 어떤 그 하나의 조직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팀 조직의 어떤 구성 관리의 인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조직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의 어떤 준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팀원의 그 자발적 자세, 이것도 이제 어떤 조직 환경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 사회적 그런 요인이 있고요. 또 권한의 유형이라든가 의사 고통이죠. 가치관, 보수, 뭐 이런 것들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팀 구성원을 보게 되면 역할이라든가 중복 가능성 방지를 위한 어떤 나눔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목적과 팀 역할, 또 기대가 또 일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팀 구성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선 호스피스 조정자가 있죠. 호스피스에 대한 사명과 비전이 확고한 자로서 호스피스 전체를 감독하고 조정하고 팀 효율을 주재하는 거죠. 자격은 말기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알고 증상과 통상 조절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죽음에 대한 기초가 확고한 그런 훈련된 행정가, 그래서 사회사업가라든가 의사라든가 아마 사목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의사는, 의료인은 바로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에게 임상적인 소견과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책임의사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그 담당 의사 뭐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 전문 요원 바로 이제 그 호스피스가 이쪽에 그런 분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이제 또 간호 보조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환자와 가족의 사회복지 요구를 평가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심리적인 지지이라든가 실제적 도움을 주는 그리고 각종 치료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뭐 저기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환자의 영양 상태라는 영양사 그리고 약사 뭐 이런 그리고 또 행정가 이런 어떤 구성팀들 이런 구성팀들이 상당히 그 조직에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한 부분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